진짜 엄청난 뭔가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BMW가 나를 쫓아온다는 건 엄청난 공포가 있어요. 자, 배달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오늘은 배달원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모아서 최고봉은 무엇인가를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손놈이 어플에 저장해 놓은 주소 확인 안 하고 주문해서 뺑뺑이 돌 때 vs 음식 미리 시켜놓고 오는 중이라고 금방 온다더니 10분 넘게 기다리게 하는 손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잘못 입력돼 있는 거죠. 결국 주소가 잘못 입력돼 있는 거. 그래서 배달원이 제대로 배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거기 아닌데요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간을 까먹는 경우죠. 반대로 이 경우에는 음식을 미리 시켜놨고 손님이 이제 집에 오는 중인데 그 사이에 배달원이 먼저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카드나 현금일 경우 금방 온다고 해요. 차라리 금방 온다는 말을 안 했으면 이게 계좌이체를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금방 온다 해서 배달원은 이거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법같이 절대로 금방 오지 않죠. 왜냐면 이게 기사에게 금방은 보통 한 30초에서 1분, 아무리 늦어도 한 3분 그 정도인데 이게 손님에게 금방이라는 건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기사의 금방과 손님이 생각하는 금방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 경우에는 손놈이 어플에 저장해 놓은 주소 확인 안 하고 주문해서 뺑뺑이 돌 때 이 경우에는 시간 낭비가 조금 발생한다 해도 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전화 몇 번이면 해결합니다. 물론 주소가 완전히 잘못됐을 때는 뭐 추가금을 뭐 요구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게 더 극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배달 갔는데 집안이 쓰레기 난장판 vs 음식 값을 동전으로만 계산하는 손놈. 배달 갔는데 집안이 쓰레기 난장판이야. 뭐 이런 사진처럼 말이죠. 이런 사진처럼. 요거는요. 야간조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야간조들. 배달 대행의 야간조들. 또는 이 새벽에 배달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마치 이런 집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보통 뭐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통 집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극혐이라기보단 좀 안타까움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극혐이라는 감정보다는 뭐 이 사연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이 음식값을 동전으로만 계산하는 손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를 일일이 그 자리에서 세기도 애매하고 보통 이거는 1,000원, 2,000원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음식값을 동전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 받은 다음에 가게로 그냥 돌려주고 뭐 가게에서 뭐 세 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가게에다가 이걸 넘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를 배달하는데 막 다음 배차가 잡혀 있는데 계속 이 동전 개수를 세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극혐인 상황으로는 요거 같습니다. 더 극혐인 상황으로는. 자, 음식 배달을 선물로 보낸 손놈이 받는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배달 갔더니 안 시켰다고 뺑뺑이 돌림 vs 조리 시간 30분 뛰어났길래 시간 계산해서 도착했더니 40분 넘어도 음식이 안 나옴. 자, 음식 배달을 선물로 보낸 손놈이 받는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이거는 약간 이런 경우죠. 일단 자, 남친이가 여친이한테 배달을 시켜줍니다. 배고플 것 같아서. 뭐 유화정 이딴 걸 시켜주겠죠. 유화정을 시켜줬어. 유화정 뭐 마라탕 이런 걸 시켜줬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친구가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시전하는 거죠. 서프라이즈. 그래서 음식을 받았는데 여자친구는 몰라요. 여친은 몰라. 왜 나한테 배달이 왔지? 전 배달을 시킨 적이 없는데요. 하면 이제 기사가 물어보죠. 주변에 뭐 시켜줄 만한 가족분이 있거나 그러지 않냐고. 그러면 여친이 한번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네네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자, 이 우측의 경우에는 조리 시간이 30분 뛰어났길래 시간 계산해서 도착했더니 40분 넘어도 음식이 안 나옴.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게 첫 배차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첫 배차면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첫 배차면. 근데 내가 막 3배차씩 차고 있어. 뒤에 3배차씩 차고 있어가지고 30분짜리라서 시간에 딱 맞춰 들어갔는데 40분이 넘어도 음식이 안 나오면 얘가 동선이 다 꼬여요. 이 뒤에 게 다 늦어버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죠. 꼭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거 다음 배차 가게에서 전화가 올 확률이 있죠. 기사님 왜 안 오세요? 음식 다 나왔는데 하면서
그럼 기사는 제가 여기 어디 가게에서 좀 이거 기다리느라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기도 조금 애매해.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이해해주는 업체가 많이 없어요. 요거는 정말 이제 욕바지가 되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죠. 음식값을 뒤에 걸 다 물어줄 수도 있는 굉장히 극혐인 상황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가겠습니다. 가족들끼리 누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고 안 시켰다고 우기는 손놈 vs 니네 가게 전속 배달원도 아닌데 무조건 바로 가달라는 사장놈. 요거는 이 전 상황과 비슷하죠. 예를 들어서 딸이 요화정을 시켰는데 딸이 요화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배달을 기다리기 싫어서 퇴근길에 이걸 미리 시켜놓고 간 거야. 근데 띵동 누르니까 아버지가 나옵니다. 갑자기 웬 아이스크림을 배달원이 들고 오니까 저희 이런 거 시킨 거 없는데요? 하면서 주소를 잘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럼 배달원이 주소를 확인해요. 여기가 맞는데요? 이러면 저희 시킨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또 전화를 돌리다가 딸이 시켰대요. 딸이 하면서 마무리되는, 이거 아까와 유사한 해프닝이죠. 반대로 자, 다음 거는 니네 가게 전속 배달원도 아닌데 무조건 바로 가달라는 사장놈. 요거는 좀 극혐이긴 한데 요거는 무시를 해도 합법이에요. 사실상 이거는 무시를 해도 합법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애초에 부당한 요구예요. 이거는 부당한 요구예요. 우리 거 그냥 바로 가주세요, 바로 가줘요 하는 건 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네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던 대로 가면 됩니다. 본인 코스대로 그냥. 만약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 이게 뭐 3,000원짜리 콜인데 막 지사장이 2,000원을 더 넣어줬어. 그래서 5,000원이 됐어. 기사님 이거 급한 거라 그런데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바로 가주는데, 이 예시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바로 가달라는 거니까 이거는 좀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부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예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음식 받아놓고 그때서야 카드 현금 찾으러 가는 손놈 vs 단체 주문인데 미리 말도 없이 콜 딸랑 한 개 띄워놓은 미친 사장놈. 자, 일단은 이거는 기다림이에요. 이거는 기다림. 이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 얘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 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콜을 하나 띄워놓은 미친 사장놈. 여기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뭐 콜을 2개 띄워주세요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단가를 올려주세요, 단체 주문이에요 라고 이 사진 그대로 사진 찍어 보낸다면, 이 사진 그대로, 이 피자마루 사진 그대로 사진을 보낸다면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사님. 이러는 지사장은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사진 보내면 전부 다 합법이에요. 이 사진 보내면 추가비는 합법이야. 이거는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요. 굳이 둘 다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하나만 뽑으라면 전 얘가 더 극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가 더 극혐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가 배달 시켜놓고 인터폰에서 누구세요? 올라가서 벨 누르면 누구세요? vs 음식 봉다리도 안 들어갈 정도로 문 빼꼼 열어놓고 서로 힘들게 결제하는 손놈. 요거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요거는 요즘 세상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세상이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누구세요? 이게 그냥 확인차. 세상이 위험하니까 확인차 그냥 이렇게 하시나 보다 하는데, 음식 봉다리도 안 들어갈 정도로 문 빼꼼 열어놓고 서로 힘들게 결제하는 손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 아니, 이 정도면은 그냥 선결제 하는 게 맞지. 이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니면 그냥 비대면 문 앞에 놔주세요. 뭐 이렇게 돼야지.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미리 말도 없이 수표로 계산하려고 하는 손놈 vs 배달시키지도 않았는데 출입문 열어줘서 20층 갔더니 안 시켰다는 놈. 야, 이 배달 대행 시절에는 이게 시제를 갖고 다녔어야 되는데, 즉 거스름돈을 일정 현금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주문을 한 번 들어오면 2만 원도 안 되면 내가 8만 원에서 9만 원 막 이렇게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 시제가 다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냥 ATM기를 한 번 더 가서 돈을 뽑아야 돼요. 오늘 일할 그 거스름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런 거 하나 나오면. 얘는 ATM기를 한 번 더 가는 수고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우측의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라인을 잘못 올라간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 2라인에 배달 가야 되는데 내가 3, 4라인 건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3, 4라인 건물에 호출을 때렸는데 그냥 열어줬어. 근데 난 모르고 들어갔어. 근데 20층 도착하니까 잘못 왔네? 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 보통 문을 왜 열어주냐? 이거는 그냥 배달 기사가 실수했나 보다. 이거 배달 기사가 뭐 호수를 잘못 눌렀나? 실수했나? 해서 이게 좀 너그러우신 분들은 그냥 열어줘요. 우리 집에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엄밀히 따지면 기사 실수예요. 기사 실수인데 이 호출을 맞은 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열어준 거야. 그냥 일단은 열어주는 거야. 일단 들어와 한 거야. 문 앞에서 서성거리니까. 전 이거는 빡치는 상황 맞는. 어쨌든 잘못이 내 잘못이니까 이게 더 맞지 않나. 자, 배차 3개 잡고 픽업 다 했는데 카드기 집에 두고 나옴. vs 시동 꺼져서 안 걸림. 이거 빡치는 상황이죠, 둘 다. 배차 3개 잡고 픽업 다 했는데 카드기 집에 두고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3개 배달을 가야 돼요. 막 집이 이 3개 배달 가는 코스에 내 집이 있지 않는 이상 일단은 배달을 가야 돼요. 배달이 늦으니까요. 집이 반대 방향이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배달원이 사정합니다. 제가 카드기를 두고 와서 아니면 또 뭐 카드기가 고장 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계좌이체 안 될까요? 근데 분명 이 세 집 중에 한 곳은 꼭 계좌이체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이게 안 돼서 저희는 카드 결제 시킨 건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분명 세 집 중에 한 집은 무조건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다 배달 갔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카드기 가지러 갔다가 다시 카드 긁으러 그 배달집에 가야 돼요. 이게 엄청난 수고가 생기죠. 빡칩니다. 이것도 진짜 노답이죠. 갑자기 시동 꺼져서 안 걸림. 시동이 안 걸려. 이러면 일단 다 전화 돌려야 돼요. 배차 잡고 있으면. 저 이거 갑자기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려서 그런데 하면서 이걸 배달을 대신 가줄 인원을 구해야 됩니다. 둘 다 개빡치는 상황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이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일단 오토바이를 고치러 가야지. 보통 시동 문제는 하루 일당이 삭제돼요. 이게 삭제가 돼요. 이거 둘 다 좀 강적인데 이 강적일 때는 잘못으로 따지는 게 맞다고 봐요. 카드기 누구? 이거 내 잘못이야. 이거 기사 잘못이야. 근데 오토바이가 시동이 갑자기 꺼졌어.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내 잘못 맞지. 이거 정비의 문제지. 근데 이거는 약간 불가항력이잖아. 이거를 내가 캐치할 수가 없잖아. 뭐 정비를 잘해도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엘베에서 막 내려서 데이터 못 잡고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릴 때 vs 언제 봤다고 싸가지 없이 반말 찍찍 뱉는 손놈, 사장놈. 이거는요. 카드 결제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데이터가 안 터져. 그러면 이 창문 쪽으로 가야 돼요. 보통 계단을 반 칸 정도 내려가면 이 계단 칸에 창문이 있어요. 이 창문이 근데 이 창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창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양해를 구하고 손님 집 창문에까지 간다든지. 근데 이건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1층에 가서 결제를 한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측에는 언제 봤다고 싸가지 없이 반말 찍찍 뱉는 손놈, 사장놈. 뭐 손놈이나 뭐 사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이 조금 어려 보이면 저는 반말할 수 있다 생각해요. 반말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냥 어려 보이면 뭐 친근함의 뭐 표시든 뭐든 반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수식어가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 싸가지 없이 반말 찍. 이거는 선을 넘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극혐한 상황인 게 맞는데 반말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 반말은 진짜 이건 이길 수 없어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도착해서 음식 봉지 꺼냈는데 포장 터졌을 때 vs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아파트에 6층만 2개 가야 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꺼냈는데 이따구로 되어 있잖아요. 이 빨간색 막 곡물이 막 흘러 있어. 이거는 배달원에게 엄청난 PTSD예요. 이거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곡물이 조금 샜네? 하면서 차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배달원 중에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진짜 막강하죠. 이거 어쩌지? 엿됐네. 내가 물어줘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나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그냥 빡 상승합니다. 이거 닦아야 되나? 뭐 행주 있나? 오토바이 시트 한번 괜히 열어보고. 이것도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저층 아파트 6층만 2개 가야 돼. 6층을 2개 간다? 근데 이거는 그냥 몸이 힘든 거야. 이거는 그냥 체력 소모예요. 체력 소모. 이거는 몸과 마음이 전부 다 힘들어요. 이거는 지갑까지 힘들어질 이거는 좀 강적인 것 같습니다. 요걸로 가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호 깠는데 사이카 초점. vs 졸라 오래된 아파트 빌라 입구에서 동 라인 페인트 다 지워져서 보이지도 않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달원에게 사이카란 존재는 그냥 악몽이에요. 이것은 잘못의 유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괜히 내 옆에 사이카가 붙어오면 그 자체로 배달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포예요. 배달원들에게는. 잘못이 없어도. 그냥 뇌가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배달원들의 뇌는 그냥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사이카를 보면 그냥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신호를 깠는데 사이카가 쫓아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끔찍한 상황이죠. 이거는 끔찍해요, 정말. 아찔하다, 상상만으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귀찮은 거죠. 이거는 첫 번째 라인 들어가고 두 번째 라인 들어가고 아, 여기가 몇 라인이구나 하고 나머지 라인 그냥 예측해가지고 이제 찾으면 되죠. 안 지워져 있으면 그냥 얘를 들어가야 되는 수고로움. 게임이 안 돼. 이거죠. 자, 문 열자마자 개새끼 대여섯 마리가 짖으면서 튀어나온 vs 배달비가 왜 있냐고 나한테 따지는 손놈. 자, 이거는 강아지를 좋아하냐 싫어하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피플 테리어 6마리 이거는 뭐 맹견 6마리가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이런 극한의 가정이 없는 이상은 뭐 여기서 나와봤자 뭐 나오겠어. 그냥 뭐 말티즈, 뭐 푸들, 뭐 포메리안, 뭐 이런 귀여운 친구들 나오지 않겠어. 뭐 이런 귀여운 친구들 6명 맞이해주는 거는 뭐 제 바지에 오줌이나 갈기지 않는 이상은 뭐 이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배달비가 왜 있냐고 나한테 따지는 손놈. 이거는 그냥 배달 시스템을 아직 모르셔서 그래요. 이거는 저는 대행 기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프리랜서로 배달만 대신 해주는 거고 가게 내부 정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게에 소속된 직원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이분은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말아요. 사실 이건 둘 다 뭐 크게 극혐인 상황은 아닌데 저는 그냥 굳이 뽑자면 그냥 얘로 하겠습니다. 자, 도착하면 전화 달라더니 혹은 인터폰 안 받아서 전화했더니 전원 꺼져 있는 손놈. 알고 보니 첫 자고 있었음. vs 콜 밀린 거 뻔히 보이는데 다들 밑장 빼기 해가지고 20분 지난 똥콜 나한테 강배. 야, 도착하면 전화해달라는데. 야, 도착하면 전화해달라는데 자고 있어. 이게 어이가 없. 반면 우측 같은 경우에는 콜 밀린 거 뻔히 보이는데 다들 밑장 빼기 해가지고 20분 동안 지난 똥콜 나한테 강배. 이거는 이렇게 콜이 이렇게 밀려 있으면 이 시간 순으로 뜨면은 이 위에가 제일 늦은 거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빠져요. 이걸 미리 빼는 사람이 관리자 말고는 진짜 뭐 좀 욕바지가 가능한 부처 멘탈의 기사들? 그러니까 욕바지를 하기 싫으니까 눈치 보이니까 이걸 안 잡고 다 여기 있는 것만 빼가는 거죠. 시간 널널한 것만. 여기 있는 것만. 보통 정석은 얘를 하나 잡아주고 얘 코스대로 밑에 거를 빼주는 건데 근데 계속 이게 그대로야. 근데 여기 거는 계속 빠지는 게 눈에 보여. 여기 거는 계속 사라져 막. 근데 이 그대로인 게 결국 나한테 강배가 들어왔어. 이러면은 조금 이제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죠. 아, 나 욕바지인가? 아, 나 노예인가? 아, 이거 차별 아니야? 밑에 거 계속 빠지던데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결국 분노 게이지가 상승합니다. 근데 도착하면 전화 달라님 이거는 전원 꺼져 있는 거는 생각보다 저는 빡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원이 꺼져 있으면 대처가 쉽잖아. 그냥 이거를 음식을 도로 가게에 갖다 주거나 이거는 처리가 빠르잖아요. 아, 손님 전화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냥 문 앞에 두고 온다든지 이거 가게랑 상의를 해가지고 문 앞에 그냥 두고 온다든지 경비실 때린 다음 아니면 가게로 줄지는 가게 일단 연락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냥 잠수보다는 전원이 꺼져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전원이 꺼져 있으면 그래도 대처가 빠르니까 더 극혐인 상황은 얘라 생각합니다. 자,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메모해놓고는 1층 비밀번호는 안 알려줘. vs 피크타임에 택배기사랑 엘리베이터 같이 탐. 와, 이거는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 메모하고 1층 비밀번호 안 알려줌. 근데 1층 비밀번호는요 써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인터폰 이런 측면 쪽에 누가 조그맣게 써놓는 경우도 많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적의 경비실 선생님들을 호출을 때리면 되니까 만약 둘 다 안 해준다면 정말 난처한 상황이긴 한데 보통은 해결이 돼요. 경비실 아니면 이렇게 인터폰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비밀번호가 나와 있는 집들이 솔직히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크타임에 택배기사랑 엘리베이터 같이 탐. 와, 이거는 좀 답답한데 이걸 뭐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도 일하고 있는 거라 뭐라 할 수가 없잖아. 일하는 걸 갖다 뭐라 해.
이걸 뭐라 하려면 약간 나는 택배 안 시키는데 요 수준이 돼야 되는데 택배를 모두가 이용하니까 좀 이 사람을 욕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 더군다나 이 택배 기사와 배달 기사는 뭐 운송업이란 측면도 그렇고 뭔가 결이 조금 비슷한 직업이잖아요. 같은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서로 이해를 해주는 게 좀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답답한데 뭐라 할 수가 없어. 개빡치죠. 그러니까 더 빡치는 거예요. 답답한데 뭐라 할 수가 없잖아. 다음에 타세요. 뭐 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엘베가 2개야. 근데 여기가 먼저 왔는데 택배 기사님이 일로 가. 그럼 저는 무조건 그냥 이거 타요. 더 늦어도. 근데 엘베가 하나야.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더 극혐인 상황 같아요. 이게 더 극혐인 거. 주는 카드마다 한도 초과, 잔액 부족 드는 손놈 vs 상가용 주거용 엘베에 나눠져 있어서 잘못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요거는 둘 다 쉽죠. 얘는 좀 짠하잖아요. 얘는 짠해요. 주는 것마다 돈이 없어. 이게 주는 것마다 한도 초과가 뜨는 사람들은 이 내심 이 쪽팔림이 있어요. 여기에 쪽팔림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빨라져요. 그거 한도 초과인가요? 그 다른 카드를 막 찾아와. 막 허겁지겁 찾아와. 이것도 한도 초과인데요? 잠시만요. 하다가 결국 빠르게 마무리해요. 이쪽 팔림이랑 감정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가 돼요, 일처리가. 안쓰럽잖아요. 이렇게 먹고 싶을까? 짠하잖아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돼. 맛있는 건 먹고 싶으니까 시키는 모습들. 자, 반대로 이 우측 경우에는 상가용은 엘베가 다 낮잖아요. 상가용은 기본적으로 낮아요. 뭐 상가용인데 뭐 고층이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상가용은 기본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 낭비가 되긴 하는데 막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 뭐 짜증 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야 상관해 한 요 정도?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어렵진 않은데 굳이 하나만 뽑자면 저는 이거 같아요. 그냥 굳이 하나만 뽑자면 이상한 산골 오지 배달인데 할증도 안 붙음 vs 다음 배차 3개 해놨는데 65층에서 엘베 놓쳤을 때 요거 빡치죠. 할증도 없이 유배지를 가는 거는 빡쳐요. 그냥 이거 유배지 콜을 아무 희생 없이 내가 한번 그냥 가주는 거잖아. 이건 내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 이거는 다음 배차 3개 해놨는데 65층에서 엘베를 놓쳐. 65층에서 엘베를 놓치면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건 시간 낭비가 상당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 6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놓쳤어. 65층까지 빨리 와라. 빨리 와! 하면서 이걸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후딱 갔다 오면 되잖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 그냥 후딱 갔다 오면 되니까 전 이거는 얘가 훨씬 극혐인 상황인 것 같아요. 자, 16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호 깠는데 사이카 쫓아옴. 음식 봉다리도 안 들어갈 정도로 문 빼꼼 열어놓고 서로 힘들게 결제하는 손놈. 이게 아무리 좀 극혐이라 해도 여기에 막 손 집어넣어서 여기요 카드요. 음식 여기요 결제됐습니다. 이거 아무리 극혐이라 해도 이거보다 극혐이야? 이 사람들이 내 뒤를 쫓아오는 것보다 극혐일 수는 전 없다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 상상해도 진짜 상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이건 벌써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요? 이 상상만으로도? 이게 너무 세. 자, 음식 받아놓고 그때서야 카드 현금 찾으러 가는 손놈 vs 2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미리 말도 없이 수표로 계산하려고 하는 손놈. 음식 받아놓고 그때서야 카드 현금 찾아가는 손놈. 이거 기다려봤자 몇 분일까? 음식 문 열고 잠시만요. 길어봤자 30초 아닐까요? 진짜 길어야 1분? 근데 내가 ATM기를 다시 갔다 오는 건 ATM기를 한 번 더 찾아야 하는 수고가 있잖아요. 일로 가는 수고도 있지만 이게 어딨지 찾는 약간의 그 수고도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배달비가 왜 있냐고 나한테 따지는 손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아까 처음 말대로 설명충이 되면 됩니다. 그냥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면 이거는 그냥 납득을 해요, 손님이. 이건 자세히 설명하면 배달비가 왜 있어?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주면 이건 납득을 해요. 가족들끼리 누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고 안 시켰다고 우기는 손놈. 야, 이거는 좀 난감하죠. 자꾸 안 시켰대. 근데 주소가 여기야. 이것도 사실 근데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설명을 해주는 게 더 귀찮을까? 이 두 개 다 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는 게 더 귀찮냐? 전화를 거는 게 더 귀찮냐? 설명을 해주는 게 전 더 귀찮은 것 같네. 설명을 해주는 음식값을 동전으로만 계산하는 손놈. 진짜 개극혐이죠. 그 타임에 택배기사랑 엘리베이터 같이 탐. 와, 이거 쉽지 않네. 쉽지 않아. 그래도 이거는 결국
손님이 트러블을 만들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손님이 트러블을 만들어요. 아, 손님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책임 전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게한테 그냥 주면 되잖아. 빡치긴 하는데 가게한테 주면 되잖아. 자, 저 이만큼의 동전 받았어요. 가게한테 그대로 줍니다. 자, 가게한테 이걸 줍니다. 자, 가게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책임 전가가 되잖아. 아, 너무 이거 세련된 말이다. 그냥 이건 떠넘기기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떠넘기기, 회피하기 이런 이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한 영역이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도망칠 수가 없잖아. 도망이 안 돼. 내가 배달지가 뭐 20층인데 뭐 20층을 걸어서 올라갈 거 아니라면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요. 기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이게 더 역 같은 상황이 아닌가. 자, 분노의 킥질. 갑자기 시동 꺼져서 안 걸림. vs 조리 시간 30분 뛰어났길래 시간 계산해서 도착했더니 40분 넘어도 음식 안 나옴. 40분 넘어도 음식 안 나옴. 자, 이제 16강이니까 이걸 좀 더 딥하게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해 보면, 자, 시동이 꺼져서 안 걸리면 일단 배차를 다 빼고 센터로 갑니다. 오토바이 센터로 가서 고쳐야죠, 오토바이를. 조리 시간 30분이 뛰어났길래 시간 계산 도착했더니 40분 넘어도 음식 안 나옴. 자,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럼 기사는 10분을 기다리게 돼요. 30분을 뛰어났는데 40분 넘어도 음식이 안 나오니까 10분 이상의 최소 10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사는 한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요. 이 안 나오는 음식을 빼버릴 수가 있어. 배차를 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최소 10분 이상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만 빼면 되잖아. 빼면 이 정도의 손해와 이걸 트레이드하면 되잖아. 이걸 빼서 내가 이 정도의 손해를 보는 스트레스를 얻었지만, 자, 요거는 배차를 다 취소시키고 음식을 다 떠넘겨주고 센터로 가서 이게 왜 이러는지, 이 내 돈까지 나가면서 시간까지 나가면서 오늘 일당까지도 날아가는, 이건 아주 마법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딴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역 같은 상황이죠. 이겁니다. 콜 밀린 거 뻔히 보이는데 다들 밑장빼기 해가지고 20분 지난 똥콜 나한테 가면 돼. 요거는 그냥 귀찮음이야. 실수 한 번 해서 뭐야 다시 가야 되네. 근데 얘는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내가 노예인가? 나 똥바지였나?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서러워요. 빡치기도 하고요. 이 폭을 비교했을 때는 차눔과 이런 느낌들을 비교했을 때는 이게 압도적으로 빡치지 않나 생각해요. 이게 더 빡칩니다. 이게 음식 미리 시켜놓고 오는 중이라 해놓고 금방 온다더니 10분 넘게 기다리게 하는 손놈. 언제 봤다고 싸가지 없이 반말 찍찍 뱉는 손놈.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게 더 빡칠까? 어떤 게 나의 멘탈을 더 괴롭힐까? 이 반말을 이길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기다림. 얘는 빡침이야. 이 새끼 뭐지? 이 새끼 왜 반말이지? 이거 뭔가 무시받는 느낌이 나잖아. 우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배차 3개 해놨는데 65층에서 엘베 놓쳤을 때, 요거 역시 기다림이죠.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의 방에 갇히는 거죠. 근데 도착해서 음식 봉지를 꺼냈는데 포장 터졌을 때, 도착했는데 음식이 포장이 터져 있어. 이거는 배달원으로서는 하는 이 순간에 이 식겁함이 있거든요. 와, 뭐야 하는 이 식겁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의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지수가 65층을 놓쳤을 때 올라가는 지수보다 나는 훨씬 크다고 생각해서 예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8강인데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갈수록 강적들이 많아서 오히려 쉬운 것 같기도 하고, ATM을 한 번 더 가느냐, 내가 시제를 뽑기 위해 ATM을 한 번 더 가야 되냐, 아니면 포장이 떠진 거를 만회해야 되는 이 상황들, 이거는 내 돈이 날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야. 나의 돈이 삭제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내 돈이 없어지는 상황은 아니잖아. 내 금전적인 타격은, 이건 타격은 없잖아요. 금전적인 타격을 봤을 때는 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봤다고 싸가지 없이 반말 찍찍 뱉는 손놈 사장놈. 콜 밀린 거 뻔히 보이는데 다들 밑장 빼기 해가지고 20분 지날 똥콜 나한테 강빼. 이거는 결이 같아요. 둘 다 서러움, 빡침,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할 걸. 내가 배달원이 돼서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하는 서러움. 이 새끼는 왜 나한테 이럴까 하는 빡침. 이 두 개가
공존하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누가 더 빡칠까? 누가 더 어떤 게 분노 게이지가 더 높을까? 저는 이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끄고 그냥 집으로 런을 때리는 기사님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빡치는 순간 중에 하나인데 반말 이거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반말을 이기긴 힘들어. 이거 반말을 진짜 이기긴 힘든 것 같아. 반말을 찍찍한다? 와, 이거는 잘못하면 뉴스에 나와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이건 강도에 따라 이건 뉴스에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밑장 빼기 하는 걸로는 언론에서 보도하진 않습니다. 얘가 더 센 것 같아요. 피크타임에 택배기사랑 엘리베이터 같이 탄 vs 배달비가 왜 있냐고 나한테 떠지는 순놈. 얘는 대진표가 좋았어요. 얘는 그냥 설명 한번 자세히 쭉 해주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불가항력이에요. 이거는 내가 막을 수 없어. 그냥 같이 시간의 방에 갇혀야 돼. 이거는 따질 수가 없어. 이거 따지기도 애매해. 뭐라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더 극혐인 상황 같습니다. 와, 시동이 꺼져서 안 걸림. 아무 생각 없이 신호 깠는데 사이카가 쫓아옴. 와, 극혐인 상황. 이것도 오토바이 수리하러 가면 돈을 써야 돼요. 이것도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타격이 있어요. 얘는 딱지 끊으니까 당연히 돈이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되죠. 근데 얘는 이 당황스러움이. 근데 얘도 당황스러움이에요. 이 결도에 살짝 비슷해. 이 감정의 결도. 시동이 갑자기 꺼졌을 때랑 갑자기 신호를 깠는데 갑자기 사이카가 쫓아와. 당황스럽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얘는 센터 한번 갔다 와서 차분히 정비 받고 오늘은 그냥 쉬엄쉬엄 하자라는 마인드로 다시 일에 복귀하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로 돈이 삭제가 되면요. 이 딱지로 돈이 삭제가 되면 일에 복귀하기가 참 힘들어. 이 멘탈적으로 다시 차분히 해보자.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 순간에. 그리고 이게 뭔가 범법자가 된 기분이잖아. 이분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자체가 범법자가 된 기분이 들면서 좋지 않아요. 그래 얘는 어떻게든 차분히 다시 해보자.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오늘 조졌다 하고 오늘 조졌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그냥 끝내. 집에 가. 그래서 멘탈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건, 둘 다 센데, 전 이거 같습니다. 자, 4강입니다. 언제 봤다고 싸가지 없이 반말 찍찍 뱉는 손놈, 사장놈. 아무 생각 없이 신호 깠는데 사이카 쫓아옴. 자, 이거는요, 극혐의 정도로만 보면, 이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게 더 빡치냐의 순간들은, 빡침의 이 순간들은 비슷한 것 같아. 이 강도 자체는. 근데 우리는 배달 일을 하면서 극혐인 상황인 거잖아요. 오늘이 배달 일을 하면서 극혐인 상황을 가리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꼭 배달 일이 아니어도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알바를 하든 뭐 카운터에서 뭐 손님 응대 알바를 하든 뭔 알바를 하든 오토바이를 안 타도 나한테 싸가지 없이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고려했을 때 더 공포스러운 순간은 이 사이카가 쫓아오는 순간이 아닌가. 예로 가겠습니다. 피크타임에 택배기사랑 엘리베이터 같이 탐. 와, 시작해서 음식 봉지 꺼냈는데 포장 터졌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거는 결이 달라요. 얘는 기다림이에요. 얘는 당황스러움, 빡침이에요. 당황스러움, 빡침. 근데 얘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좀 짜증나도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해결이 돼. 근데 얘는요. 내가 해결을 하려면 얘를 물어주거나 이걸 다 뜯어서 행주로 새 것처럼 여기를 다 닦거나 해서 완전 새 것처럼 복구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해결이 되잖아. 시간이 지나면. 얘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 이게 더 극혐이지 않나. 결승전. 와, 아무 생각 없이 신호 깠는데 사이카 쫓아옴. vs 도착해서 음식 봉지 꺼냈는데 포장 터졌을 때. 와, 어떤 게 더 극혐일까? 어떤 게 더 극혐일까? 이게 대표적인 배달원들의 TSD거든요. 이 두 개가 TS가 발동되는 장면들인데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이카가 쫓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 이 배달기사한테 이 사이카가 쫓아온다는 이 두려움은 뭔가 돈으로 치면 4만 원? 2만 원? 말 잘하면 2만 원? 하이바 끊어주면 2만 원? 돈으로 따지면 그냥 요 정도의 삭제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진다 해서 인생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잖아요.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이게 없다고 거지가 되진 않잖아. 근데 뭔가 이 사이카가 쫓아오는 그 느낌은 뭔가 엄청난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진짜 엄청난 뭔가 당황스러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BMW가 나를 쫓아온다는 건 엄청난 공포가 있어요.
엄청난 공포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암에도 불구하고 얘가 따라오는 건 엄청난 공포야. 근데 이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긴 하는데 사이카를 이기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월드컵 우승 아무 생각 없이 신호 깠는데 사이카 쫓아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제 기준에서는 배달일을 하면서 가장 극혐인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